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라운드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결과는 0대 0이었고요. 같은 시간에 나폴리 김민재 선수 선발 출전 경기가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 토트넘 경기 입중계를 하느라고 나폴리 경기는 실시간으로 보질 못했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보고 확인했는데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계속 골이 나오더라고. 나폴리가 6대 1로 아약스 원정에서 정말 호쾌한 승리를 거두는 동안 토트넘은 정말 졸전 오브 졸전 끝에 프랑크푸르트 원정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뭐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무승부도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이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크푸르트도 그렇게 좋은 경기를 하질 않았어요. 하지만 토트넘이 상당히 공격 상황에서 뚝뚝 끊기고 또 수비 상황에서도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졸전이란 말이 괜히 한 게 아닙니다. 너무 좀 수준 이하의 경기를 했기 때문에 참 콘테 감독도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아스날한테 완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선수 교체 기용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 콘테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비판에 굉장히 좀 매섭게 얘기를 했어요. 팬들은 팬일 뿐이다. 뭐 팬들도 생각이 있겠지만 선수가 함께 있는 것은 나고 어떤 특정 선수가 기용이 안 된다면 그거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 선수가 준비가 안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전 경험을 적절히 배분을 하면서 전체적인 스쿼드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그런 논란 속에도 이번 경기 북런던 더비와 똑같은 11명 고스란히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로얄이 그 경기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리그에서는 3경기 징계를 먹었지만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을 여기 썸네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얄 정말 기용을 했습니다. 로얄 그리고 왼쪽에 페리시치 최전방에는 손케 샬 이렇게 기존 라인업 다 그대로 나왔고요. 사실 이게 A매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도 일정이 뻑뻑했고 A매치 기간 끝나자마자 북런던 더비 그리고 이번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 사실 모르겠습니다. 좋은 선수들이고 항상 최정의 라인업을 꾸리는 게 모든 감독들의 이상향이긴 합니다만 일정 이렇게 가는 속에서 게다가 팀 분위기도 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 이런 변화 없이 아무런 내적 외적 자극 없이 똑같은 라인업 구성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날 경기를 보면 그 의문이 결코 과장되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3-4-2-1 포메이션 네, 그대로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히샬리송과 함께 2선 그리고 왼쪽에 페리시치와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그 선발 라인업 확인하고 바로 잠들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페리시치랑 같이 뛰어? 그러면 오늘도 볼 거 없군. 속상해하면서 잠자리로 가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우려가 결코 뭐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게 이번 경기 내용을 통해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상황, 그러니까 토트넘이 후방에서든 뭐 중원에서든 공을 잡고 있을 때 기본적인 위치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약간 우하향하는 W 라인, 여기 이렇게 W를 좀 이어서 그려주세요. 14, 7, 19, 12 이렇게 W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뒤에서 물론 후방에 있는 빌드업 자원들도 나름대로 움직임을 갖겠지만 결국 요게 왼쪽 굉장히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서 볼을 잡았을 때도 페리시치가 막 달려 올라옵니다. 달려 올라와서 지금 이 위치까지 올라와서 기다려요. 해리 케인이 물론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아래에 있을 때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거죠. 일단 안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고요. 뭐 여기 이렇게 앞뒤로 나란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되 페리시치가 물론 크로스 공격을 주로 많이 합니다만 뭐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뒤로 또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페리시치가 갖고 있는 공을 받아줄 수 있는 위치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약간 좀 기다리는 역할을 좀 해야 되고 페리시치가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자주 이렇게 슈팅을 때릴 수 있게 요각도로 이렇게 내줘서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가마선대거나 이럴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페리시치가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윙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좀 보조를 맞춰주고 수동적인 경향을 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최근 경기에서 좀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도 이 경기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왔고요. 오른쪽도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오른쪽은 로얄이 워낙 공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능력에 비해서는 많이 넘나들긴 합니다만 좀 그래서 히샬리송도 많이 들어와서 이 둘 간의 조화가 생각보다 없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측면 쪽에서 특히 왼쪽에서 윙백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리 케인하고 손흥민 선수가 워낙 공격력이 검증된 선수들이잖아요. 히샬리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조합에서 여기에 좀 변수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둘에게 쏠리는 그 마크도 좀 어느 정도 분산을 시키고 또 크로스 공격이라는 새로운 루트를 장착을 하기 위한, 요게 콘테 감독이 올 시즌에 페리시치를 영입을 한 뒤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모두가 꿈꾸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상대 수비가 바보입니까? 손흥민, 케인에 대한 견제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선수에 대한 대비도 물론 하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손흥민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좀 더 낮은 위치, 하프 스페이스 공간, 이 위치에 머무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가 페리시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쪽 진입도 힘들고 또 페리시가 돌아 나올 때는 또 받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바로 토트넘이 역습, 속공 허용을 할 때 높이 있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 있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일단 수비 지원을 또 해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 높은 위치에서 머물 수 있는 어떤 시간 자체가 좀 줄어들고 수비에 대한 부담을 또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이렇게 송케 쿨 조합이죠. 그때는 히샬리송이 아니라 이렇게 세 명이 있을 때 해리 케인 선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윙백들이 빌드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덜 차지했었기 때문에 해리 케인 선수가 내려와서, 지금도 많이 내려가긴 합니다만 올 시즌보다는 좀 더 내려갔죠.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이 위치에서 케인에게서 시작되는 패스가 속공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클리스스키는 좀 약간 측면 쪽에 더 위치해 있었죠. 높은 위치에서 치달 뭐 스프린트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 숫자가 설령 뭐 한두 명이 더 많다 하더라도 스피드로 제압을 하고 케인의 패스를 받아서 슈팅까지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위치에서 좀 더 좋은 지점을 선점을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페리시를 끌어올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매경기 좀 확인이 되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지에서 당연히 뭐 지적이 있고 그래서 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오른쪽에 뭐 로얄도 그렇습니다만 왼쪽에 페리시도 같은 맥락이고, 근데 콘테 감독은 그런 어떤 지적들에 대해서 니네가 잘 축구를 모르는 거야라는 컨셉입니다. 지금 뭐 워딩을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 팀에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윙백의 공격 지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손케쿨 조합, 정말 리그 최고 득점을 기록하고 있던 이 조합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거를 일단 당분간은 감수하면서라도 요거를 정착시키고 지금 싶어 하는 것이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경기력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예.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평점은 AI 평점인데 공격적인 평점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물론 기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날 그 손흥민 선수를 제외한 케인과 히샬리송의 경기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뭐 터치 미스도 많았고, 특히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일본인 수비수죠. 3백의 중심 84년생, 케인보다 무려 9살이 많은 하세베 선수, 하세베가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세베 선수의 지능적인 플레이 완전 말려가지고 이날 1대1 상황 몸싸움 할 때도 뒤지고 뭐 스피드도 뒤지고, 전체적으로 케인이 하세베에게 완전히 말려가지고 좀 벌벌 기고 있는 동안에 히샬리송은 또 사이드 쪽에서 말도 안 되는 패스하고 앉아있고, 이런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침투를 많이 하고 본인이 연계도 많이 해주면서, 물론 슈팅 기회에서 골을 못 넣은 것은 아쉽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다면 팀이 이겼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공격진에서 유일하게 공격을 좀 이끌고 좀 뭔가 매듭을 지어주는 헌셔스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전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리시치에게 약간 좀 대응하면서 조응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지난 시즌 초중반 케인하고 발을 맞추던 쿨레스키가 가세가 됐던 이런 어떤
수비에서 공격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좀 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번 프랑크푸르트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번 경기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물론 토트넘의 지금 뭐 순위 자체는 뭐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재밌는 게 그 챔피언스리그 지금 토트넘이 마르세유 그리고 스포르팅,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D조에 속해 있잖아요. 오늘 비겼는데 불구하고 2위이긴 합니다. 2위이긴 한데 마르세유가 그 전까지 2패였다가 오늘 2승을 달리고 있는 스포르팅을 대파를 냈어요. 그래서 이 D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한경 경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비긴 거는 물론 성과라면 성과지만 경기 내용을 봤을 때 프랑크푸르트가 굉장히 많은 득점기를 놓쳤고 또 수비 쪽에 실수가 많이 있어서 토트넘 선수들이 침투하는 기회를 계속 허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경기 잡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참 챔피언스리그 부담을 너무 본인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말 경기 또 있고 다음 주에 프랑크푸르트 이번엔 또 토트넘 홈으로 와서 또 경기 하거든요. 근데 계속 북런던 더비 이번 경기 똑같은 라인업으로 또 교체도 굉장히 늦게 하면서 체력적인 소모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덜 주고 경기력은 또 개판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어떤 주전에 너무 집착하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오늘 또 보여졌죠. 그 불리한 일이 오늘 후반에 들어왔는데 정말 너무 못하더라고. 물론 피지컬에 밀린 것도 있습니다만은 경기력을 전체적인 스쿼드가 어느 정도 꾸준히 경기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주전 라인으로 몰빵해가지고 가니까. 그리고 로얄 같은 경우도 지금 어차피 리그에서 로얄이 이제 못 나오잖아요, 3경기. 그러면은 앞으로 못 나오니까 여기 써먹어야지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도어티나 스펜스 같은 선수 경기를 너무 못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도 이런 경기에 뭐 선발 아니더라도 좀 뛰켜가지고 다음 리그 경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너무 지금 본인이 너무 지금 노이로즈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한 경기 한 경기 뭔가 본인이 추구하는 축구를 좀 더 빨리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는데 벤투 감독하고 좀 비슷한 고집이 너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성과가 언젠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리그, 챔피언스리그 한국 영역이 중요한 입장에서는 참 팬들에겐 피가 말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 한국 팬들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계속 공격성을 억제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팀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또 어떻게 극복을 시킬지 콘테 감독에게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프랑크푸르트 원정이었고요. 자, 오늘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곧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볼빠.